네, 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다양한 친교 행사와 함께 오전부터 양국 정상 간 회담 일정이 이어지게 될 텐데요. 과연 의미 있는 합의문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관련 내용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재옥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회담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먼저 어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어제 처음 주목을 받았던 것이 공항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였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이고 리설조사까지 함께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그 공항 이후에서도 카 퍼레이드, 또 많은 평양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계속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그 공항에서부터의 환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좀 장면을 바꿔서 문 대통령이 이제 카네기 공항에 내렸어요, 미국에. 근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멜라니 여사가 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육해공군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고 분열까지 받고 지금 미국 국민들이 도열해 있는 연도를 카퍼레이드를 해서 지금 백악관에서 회담을 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국제의전사, 외교사에서도 보기 어려운 정도의 최고의 환대였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4월 27일 날 가을에 평양에 오시면 잘 대접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나 그것의 그 말에 무게감 이상으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 이제 오늘 오전 중에 아마 대충 정상회담은 종료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이 남죠. 그러면 이 사이에도 아주 치밀한 그런 환대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스토리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도 어제 그 첫 모습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뭐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나와서 영접을 할 거라는 거는 4.27 선언과 5.16 그 2차 정상회담 때 미리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여러 가지 행사의 그 면면을 따져봤을 때 진짜 그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뭐 대통령께서도 환영에 감사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단지 아쉬운 것은 일단 그 도로의 환영 인파들을 좀 동원을 하려면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청소년까지도 포함해서 했으면 좀 더 그림이 좋았을 텐데 어른들만 옷을 입혀서 동원됐다라는 점이 좀 미숙하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쉬운 점이 있지만 두 분 모두 뭐 최고의 환영을 받았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어제 또 그 예상치 못한 깜짝 장면들도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그 카퍼레이드라는 것 자체가 요 사이에는 참 보기 힘든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평양 거리에서 이렇게 두 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사실 지난번 1차 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셨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유 여사 자리를 차지하고 두 분이 같이 동승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20년 가까이 흘러도 그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두 분이 같이 카퍼레이드 했다는 것 자체는 진짜 굉장히 기억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또 어제 삼지연 공연에서도 그 예상치 못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파격의 연속이죠. 일단 모든 장면의 파격의 연속이고 김정은 체제 들어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이 있죠. 잔혹한 독재자, 그다음에 유혈 숙청. 근데 그 이면에 보면 김정은식 실용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버지 김정일 시기에 비해서는 정상국가의 지도자의 이미지, 또 김정은식 실용주의가 사실은 상당 부분 그 내포되어 있는 국정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이사이에 어떤 어제 공연의 공동 관람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제 인상에 깊은 파격은 생중계입니다. 이건 지금 남북 관계사에서 최초로 판문점에 있었던 건 뭐 우리 쪽 관할 지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평양 특히 순안공항에서 촬영 장면을 보면 김여정 부부장을 우리 카메라가 여과 없이 따라가거든요.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최고 존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잡고 싶은 화면들을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북한이 배를 해줬어요. 순환공항에서 보면. 백화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남북 교류사에서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모든 일들을 한 번에 깨트릴 수 있을 만큼의 파격적인 장면이 많았고 네. 남은 오늘 오후, 오전 오후, 그다음에 내일까지도 아마 그런 장면은 계속 연출이 될 겁니다. 네, 그 의장대 사열 현장에서도 대통령 각하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또 예포가 발사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 우리도 최고 의전을 할 때 공항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각하라는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그 의장대 사열, 그다음에 분열까지 모두 그 규모도 약식이 아닙니다. 모든 정상적인 의전 중에 최고의 의전을 지금 갖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최고의 의전을 제공한다는 의미와 함께 네. 숨어있는 이미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에 대한 자신감. 이제 내가 정상적인 체제의 국정 운영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그 안에 숨어있는 건 결국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숨어있는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 예. 이런 것도 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지금 제가 보기에 순환공항 물론 이제 북한이 준 그림들이 주로였기 때문이지만 김정은 위원장 행사 때도 저렇게 많은 인원들은 동원되는 걸 제 기억에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다.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지금 그 사이에 구구절이 껴 있었거든요. 그럼 구구절은 북한으로서는 아주 큰 행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구절 행사까지 감안을 했을 때 보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한 준비를 했을 거다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예, 어제 뭐 처음, 최초 이런 수식어가 참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저희가 봤지만 그 어제 또 처음으로 한반도기가 등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좀 양 나라를 모두 좀 어느 정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느낌도 저희가 많이 받았고 또 두 정상이 거의 뭐 오찬 일정을 제외하고는 종일 계속 같이 다녔거든요. 이런 건 좀 서로를 신뢰하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형성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제 행사를 쭉 보면서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그 시작이 되기 전에도 남북 두 정상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빠른 시간, 그러니까 한 20여일 폼페이오 4차 방북이 무산되면서 20여일 만에 성사되는 거는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뭐라 그럴까 친숙함, 어떤 정서적인 교감까지도 가능한 시간들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와 또 리설주 여사 두 여사들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많이 친숙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어저께 그 이제 화면을 보면서 두 분이서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두 사람이 부딪히는 그 시간이 많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는 말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어떤 그 젊은이로서의 그 겸손함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경제적인 실정까지도 네. 솔직하게 얘기를 전달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급한 것이 경제 건설이고 발전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전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최고 존엄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지만은 전달하기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파격적인 어떤 물리적인 행사도 있지만 두 사람 간에 오고 가는 여러 가지 그 어떤 대화라든가 그 다음에 그 어떤 행동 그런 것에서 이번 정상회담도 굉장히 두 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또 뭐랄까 역할을 했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좀 겸손한 모습까지 엿볼 수 있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또 두 퍼스트 레이디들의 행보도 상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평양 옥류 아동병원과 평양 종합음악대학 참관들을 함께 했는데요. 특히 리설주 여사 이렇게 공개적인 외부 영접은 뭐 사실상 거의 처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리설주 여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외 행사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의 귀빈이 왔을 때 또 공연을 참관한다든지 그런 전례는 있어요. 전례는 네. 있지만 외부의 퍼스트레이디를 동반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체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포스트레이디를 활용한, 물론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라고 하는 정치적 파트너 동지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리설주 여사를 공개적인 행사에 동반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최근에는 리설주 여사의 단독 행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친숙한 이미지를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핵화라고는 아주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장 관계를 완화시켜주는, 중화시켜주는 행보를 사실은 두 퍼스트레이디를 통해서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리설주 여사와 김정숙 여사의 동반 예. 행보는 네.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특별 수행원들의 행보도 이어졌는데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그 경제 관련 수행원들이 이 리용남 북한 내각 부총리를 면담을 했습니다. 사실 뭐 대북 제재가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의미가 있느냐 이런 뭐 말도 있지만 사실 뭐 남북 경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의미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리용남 내각 부총리라는 분이 외자 유치와 대외 경제 협력을 담당하는 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리용남 부총리가 배석을 한 것조차도 어떻게 하면 남한의 그 경제인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경제를 경협을 유치하느냐라는 사안에 대해서 이제 같이 자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도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협력 그 자체는 뭐냐면은 비핵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경제 협력을 도와줄 것이다.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해줄 것이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미국이 그 바라는 그 수준에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을 담은 그거를 제출을 하게 되면 아마 경제 협력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17명의 경제인의 그 동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한 그 뭐 부드러운 압박일 수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인들이 동반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 어제 움직임도 이번 방북 기간 동안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이 경제 파트만 말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성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경제 분야를 일단 경제 질문을 드리고 분야는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남북 경협을 가려고 그러면 우리 경제사령탑이 누구죠? 김동연 부총리죠. 그다음에 장하성 정책실장이죠.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 산자부 장관들이 있는데 그 라인을 모두 안 갔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냐면 지금 대북 제재 국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한 당국 간의 파격적인 타협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4대 그룹 총수 내지는 어떤 그 간부가 동행한 이유 또 그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그동안 남북 경협사에서 농반 진반처럼 이런 얘기 뭐 다른 그룹이 좀 서운한 얘기입니다만은 삼성이 북한에 투자하면 북한 경제는 회복된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즉 세계적인 규모와 위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이 간 이유는 지금 아마 리용남 경제부총리가 북한 측 파트너인데요. 지금 요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양에 지금 국제경제 박람회가 열리고 있어요. 북한이 주관하는. 그것의 최고 책임자가 리용남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여러 나라에서 지금 그 경제인들이 북한에 와 있거든요. 중국, 러시아. 그런 상황에서 우리 4대 그룹 총수가 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 경제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남북 경협을 확대할 수는 없지만 이 4대 그룹이라고 하는 기업 총수들이 갔다는 얘기는 일종의 우회적인 신뢰감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에서 4대 그룹 총수가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회의론도 있지만 네. 사실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다목적인 카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방북에 대한 이견도 있고 그랬지만 제가 보기엔 이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협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과 제재 국면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정부의 고민을 우회하는
적절한 카드였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정상회담 의제라든지 그 내용들 좀 더 짚어보죠. 어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서 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남북관계 발전이라든지 비핵화, 군사 긴장 종식 등 첫날 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들이 오고 갔을까요? 지금 라인업을 보면요. 네. 임종석 실장이 의제는 3가지를 말씀했죠. 네. 남북관계, 2번째 비핵화, 3번째 군사적 실력 그렇습니다. 조치. 문 대통령께서는 2가지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뭐냐면은 비핵화, 군사적 실내 구축 조치. 근데 라인업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좌우에 서훈 국정원장하고 정의용 실장이 앉아 있었죠.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철, 김여정이거든요. 이 라인업은 실무 주제를 다루는 라인업이 아니고 포괄적인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는 라인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비핵화에 올인을 했을 겁니다. 만일에 군사적인 신뢰 구축이나 남북관계 전반이었다면 조명근 장관이나 송영무 장관 이런 분들이 배석을 했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핵심은 비핵화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예정은 1시간 반이었죠. 근데 2시간 늘어났거든요. 조금 늘어났죠. 예.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실 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 비핵화에 대해서. 그러면 1시간 반 어제 회담이 있고 오늘도 오전에 회담하고 합의문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가기 전에 문 대통령 가시기 전에 기본적인 남북한 간의 합의는 돼 있다고 봐야죠. 근데 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문 대통령 말씀대로 네. 허심탄회하게 현 국면에 대한 엄중성,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향후에 비핵화 과정에서 취해야 될 스탠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진솔하게 입장이 전달이 됐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지연된 것이 어떤 난항을 겪었다기보다는 좀 더 건설적인 이야기들, 발전적인 이야기들을 더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보시는 그럼요. 겁니까? 임종석 실장 말대로 네. 정말로 비핵화 협상이 정상 간에 블랭크라고 그러면은 평양으로 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 블랭크, 임종석 실장이 말하는 블랭크라는 얘기는 그만큼 엄중하고 합의 과정이 어려웠다 이런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어제 그 자리에서 난항 때문에 시간이 늘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예,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제 이제 첫날 회담에서는 비핵화 관련 논의가 거의 오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전에도 또 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회담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또 이어지는 합의문 어떤 내용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에 아마 합의문이 나와서 저는 자칭 9.19 공동성명이라는 이름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사실 어느 정도 회의가 진행이 돼서 오늘 오후에 9.19 공동성명이 나오느냐 그 말씀은 어느 정도 진짜 실무회담에서 다 최종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합의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벌써 이제 언론에도 어느 정도 보도가 됐지만 오늘 오전에 이제 그 회담이 진행되면 어저께 마무리하지 못한 비핵화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얘기가 오고 가겠죠. 네. 결국에는 그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가시기 전에 임종석 실장이 말한 3가지 의제보다 2가지를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 네. 중에 군사회담, 그러니까 군사적 그 긴장 완화와 전쟁 종식에 대한 문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완벽하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네. 뭐 JS의 비무장화, 그다음에 DMZ의 이제 GP 철수, 그다음에 유해 공동 발굴, 단지 NLL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제 남북 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9.19 공동성명에 담길 것이고 과연 비핵화 내용은 어떤 것을 담을 것이냐. 그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정보다 길어졌던 이유는 아마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 비핵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했을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종전선언을 해주기 위해서는 리스트와 검증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김 위원장께서 통 크게 내놓으시라 아마 그 빅딜 성사를 위한 어떤 설득을 아마 하셨을 것 같고 네.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충분히 미국의 입장이라든가 이제 그거를 충분히 전달받으면서 자기의 스탠스를 아마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1차 회담을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오늘 그 오전의 회담은 이제 최종 어떤 마무리 정도이기 때문에 서훈 원장과 김영철 그 라인이 밤샘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마 오후에 공동성명이 아마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제 비핵화 이 부분이 역시 가장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될 텐데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회담 이후에 보다 좀 구체적인 어떤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중재자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문 대통령께서 가시기 전에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언이 그 윤영찬 수석이 전달했지만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마 제 기억에 그 원로 자문단 회의였던 것 같은데요. 북한이 미래핵을 포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에도 같이 집어넣었어요. 뭐냐면은 핵물질, 핵무기, 그다음에 생산시설. 생산시설은 현재 핵이고 만들어 놓은 것들은 과거 핵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정의용 실장이 북한에 특사로 다녀온 다음에 6일날 브리핑하면서 평양에서 어떤 의제가 다뤄지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답변이 뭐 판문점 이행, 선언 이행도 얘기했지만은 실천적인 비핵화 조치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북 정상 뭐 알려진 대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의제로 삼은 건 최초고요. 그다음에 참모진이나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에서 그런 실천적인 조치들이 나온 것도 처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까지의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뛰어넘는 보다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북미 대화 재개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구체적으로 뭐 조금 희화시켜서 말하면 잭팟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북미 대화가 다시 연결되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 방북 여기에 이은 아마 제 예상으로는 아마 10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때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정도의 모멘텀을 만드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실 것 같고요. 네. 만일에 그런 촉진자 역할, 이 상황을 타개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방북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에 관전 포인트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두 번째 하는데 배석자가 누구냐죠. 그러니까 다시 정의용 서훈 라인이라고 그러면 어제 얘기를 이어서 하는 얘기고 예. 여기에 송영모 전면군 장관 포함하는 이런 라인이라고 그러면 말씀했던 비핵화 남북관계 그다음에 군사적인 이런 포괄적인 어제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만일에 오늘 다시 저 라인이 가동이 된다 그러면은 아직 할 얘기가 더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라인업을 뭐 당장 청와대에서 어디까지 브리핑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 라인업을 보면은 오전에 회의의 성격이 드러나고요. 조심스럽게 추론하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한 북미 대화가 다시 가동되는 성과는 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합의문 발표 이후에도 또 내일 오전까지 여러 가지 좀 친교 행사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뭐 정상회담을 통한 그 주요 의제 논의 자체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후로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서로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어떤 일정을 통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TV 화면을 통해서 지금 온 국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계실 텐데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도 사실 그때 예정되어 있던 어떤 공동선언문 발표라든가 또다시 이제 2차 회의를 오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도보다리에서의 산책이 길어지는 바람에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회의는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 되고 그다음에 네. 발표로 금방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굉장히 두 분 간의 대화가 굉장히 빨리 속도를 내고 굉장히 그 생각하셨던 만큼의 어떤 성과를 내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었는데 오늘도 이제 굉장히 그 오전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오후에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담 없이 행사를 하는데 아마 네. 오늘 오후에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시민식당에서의 그 만찬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평양 시내를 도로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카메라가 또 쫓아다니면 평양 거리를 대외적으로 보내지는 어떤 기회도 되겠죠. 시민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 그런 것들이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시민들 앞에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자리를 할지는 만약에 그것까지 같이 하게 되면 좀 더 그림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이틀째 일정과 의미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재욱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